60대 후반. 나는 가족도 재산도 모두 잃었습니다. 당신은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나는 올해 68세입니다. 언젠가부터 누가 제 이름을 불러주는 일도, 전화를 걸어주는 일도 사라졌습니다. 가끔 식당에서 나 혼자 밥을 먹다 보면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지곤 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사연이 있을까? 저는 그런 시선을 피하지 않습니다. 피할 자격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으니까요. 사실 제 인생은 누구보다 평범했습니다. 평범하게 살다 평범하게 늙어갈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재산도, 저 스스로의 자존심도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하려는 이유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제발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25살 젊고 혈기왕성했던 시절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작은 월세방 하나에서 시작한 신혼생활. 돈은 없었지만 웃음이 넘쳤습니다. 아내는 언제나 저를 믿어줬습니다. 건설 노동자였던 저를 말이죠. 비록 번듯한 직장도 아니고 월급이 정해진 것도 아니었지만 아내는 항상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라면 뭐든 해낼 수 있어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두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는 밤잠을 설치며 부업까지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 대출을 내고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쉬는 날 없이 일했고 아이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적금에 그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퇴직금이 적립되는 통장을 볼 때마다 이렇게만 하면 평생 아내와 아이들에게 부족함 없는 삶을 줄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왔을 때 동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며 부러워했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쉬어보자. 남들처럼 인생 즐기면서 살아보자. 퇴직금을 받고 작은 시골집을 사서 아내와 주말마다 텃밭을 일구며 살았습니다. 손주들이 놀러 올 때면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으며 웃음이 끊이지 않았죠. 하지만 그렇게 좋았던 시간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점점 바빠졌고 손주들도 학원이다 뭐다 핑계로 얼굴 보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점점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어느새 아내는 당신은 왜 맨날 TV만 봐요? 밖에 나가 좀 움직이세요. 저는 짜증이 났습니다. 내가 평생 벌어다 줬으면 이제 좀 쉬면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서로 말이 적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락이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평생 친구라 믿었던 녀석이었죠. 야, 심심하지? 경마장이나 한번 가볼래? 처음엔 웃으며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또 그 다음날 계속 연락이 오더군요. 심심했던 차에 바람이나 쐬자 싶어 따라갔습니다. 그곳은 마치 축제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다들 신나 보였고 돈이 오가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심장이 뛰었습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야, 이거 한 번만 해봐. 진짜 별거 아니야. 그냥 재미야. 10,000원짜리 한 장 대수롭지 않게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판에 이겼습니다. 그날 하루 10,000원이 100,000원이 되는 걸 보고 이거 생각보다 괜찮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에 한 번씩 친구와 경마장에 나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몇 번을 가도 잃기보다는 따는 날이 많더군요. 그러다 어느 날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야, 경마는 이제 시시하지 않아? 카지노 가보자. 그렇게 처음 간 카지노는 그야말로 다른 세계였습니다. 화려한 조명, 끊임없이 울리는 당첨 벨소리, 사람들의 함성. 카드를 쥐고 딜러 앞에 앉으니 제가 마치 영화 주인공이라도 된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소심하게 시작했죠. 하지만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이기면 집에 돌아가는 길이 그렇게 가볍더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 마시며 스스로 대견해 했습니다. 나 아직도 이렇게 돈 벌 수 있잖아. 그때부터였습니다. 매일 카지노 생각뿐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내에게는 비밀이었습니다. 걸리면 잔소리 듣겠지. 하지만 거짓말을 하다 보면 더 큰 거짓말이 필요했습니다. 아내는 물었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써? 저는 대답했습니다. 친구 빚 좀 갚아준 거야. 걱정 마. 그렇게 아내 몰래 적금을 깨고 퇴직금을 조금씩 빼쓰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돈이 바닥나기 시작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번 한 번만 더, 이번만 따면 다 갚을 수 있어. 그게 함정이었습니다. 아내가 결국 알아챘습니다. 당신 도박했지?
처음엔 발뺌했지만 아내는 제 통장을 들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돈이 왜 이렇게 없어? 아이들까지 모였습니다. 아들은 주먹을 쥐고 말했습니다. 아빠, 왜 이래요? 우리한테 왜 거짓말 했어요? 딸은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가족은 뭐예요? 그날 저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들과 눈을 마주칠 자신이 없었습니다. 남은 돈을 다 끌어모아 마지막 한 방을 노렸습니다. 그날도 카지노였습니다. 딜러가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모든 돈을 걸었습니다. 결과는 패배였습니다. 은행에 가서 확인한 통장은 이미 바닥이 났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은행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못 참겠어. 미안해. 아이들은 저를 한번 바라보더니 말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가족은 떠났고 친구도 떠났고 돈도 사라졌습니다. 남은 건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불 꺼진 집에 앉아 멍하니 TV를 켰다 껐다를 반복했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헛된 기대를 하며 가족이 곁에 있을 때 저는 이미 충분히 부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걸 몰랐습니다. 조금 더 벌고 싶었고 조금 더 갖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 욕심이 제 인생을 망가뜨렸습니다. 이제 와서 돌이킬 수는 없겠지만 당신은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 옆에 있는 가족, 친구, 당신이 가진 평범한 일상이 진짜 전부입니다. 도박, 욕심, 거짓말,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작은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